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토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분들을 위한 공부 전략과 조언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예를 들어서 토플 공부를 독학으로 하셨던, 학원을 다니셨던 6개월, 1년 이상을 해도 점수가 전혀 오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부 전략을 제안해 드리기 위해서 찍는 동영상이고요. 항상 제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 답은 패트릭 어학원이다, 이딴 소리 하려고 찍는 거 아니니까 보시면 알게 될 거고, 또 당연히 아직 토플 공부를 시작을 안 한 분들에게도 나중에 하게 될 실수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우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믿고 한번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시작하죠. 몇몇 학생들이 하는 오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런다는 일반화는 할 수가 없고요. 몇몇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조금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몇몇의 어리석은 학생들이 하는 오해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을 빼고 싶어요. 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방법을 알아내야겠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방법을 알아낸 다음에 그 방법을 실행을 해야죠. 즉 그거를 노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저울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게 되는 건데, 상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살을 빼고 싶어서 헬스장에 갔어요. 가서 돈도 많이 내고 한 시간에 6만 원, 8만 원씩 내면서 PT도 받습니다. 그럼 그 트레이너 분께서 식단도 다 짜줘요. 아침엔 이걸 먹고, 점심엔 이걸 먹고, 저녁에 이거 먹어라, 이만큼 양을 먹어라,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PT가, 트레이너님이 하라는 대로 전부 운동을 하고, 먹으라는 거 정말 안 어기고 먹고, 주말에 술도 안 먹고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이 몸무게를 잽니다. 했는데 놀랍게도 몸무게가 빠지지 않았어요. 또는 몸무게가 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럽니다. 이 저울, 개새끼 하고 저울을 뽀개버려요. 자,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비슷한 일이 토플 공부하는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혈압을 낮추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먹으라는 약을 다 먹고 하라는 대로 다 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혈압계라 그러나요? 그걸 뽀개버리는 거죠. 이 망할 놈의 혈압계 이러면서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많은 토플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요, 자습을 하시건 학원을 다니건 당연히 어떤 방법을 알아보겠죠. 어떤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 어떤 강사님들이 제안하는 방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국 토플을 봤을 때 점수가 오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이라 그래서 미안하고 몇몇 학생들이 무엇이라고 하냐, 이 개TS, ETS,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ETS 개새끼들. ETS 욕을 합니다. ETS라 함은 토플을 만드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올랐을 때 영어를 여러분을 평가한 그 시험을 만드는 회사를 욕한다는 거.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혈압계를 깨는 사람과 저울을 때려 부시는 사람과. 자, 그럼 여기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ETS라는 회사가 토플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ETS의 고객은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몇몇 학생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왜 이상한지를 알게 될 텐데, ETS의 일단 고객은 착각을 하시더라고. 시험을 보는 여러분, 이 고객인 것 같으세요?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ETS는 계속 번창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ETS의 고객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 테스트 테이커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ETS에 불만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내도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하고 이 새끼들 너무 싸가지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ETS의 고객은 그 점수, ETS의 시험을 본 그 ETS가 만들어낸 점수를 믿어주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플 보기 싫으면 안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 미국에 있는 학교, 교환학생, 대학원, 박사학위 뭐든 토플 점수를 내라고 하잖아요. 싫으면 딴 거 보려면 보세요.
이해되셨어요? 결국 ETS의 고객은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고요. 또는 점수를 믿어주는 기관들이고, 결국 ETS는 왜 시험을 계속 바꾸냐? 이거 ETS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영어라는 걸 잘한다는 게 기준이 뭡니까? 책을 읽으면 읽을 수 있냐, 강의를 들을 수 있냐, 말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영어로 글을 잘 쓸 수 있냐. 즉 이 학생이 미국 학교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영어 때문에는 문제가 얼마나 있을지를 120점 만점 수치로 해서 알려주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고요. 만약에 자기네가 만들어낸 시험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컴플레인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고객들이 미국 학교로부터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바꾸겠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토플이라는 건 내가 이겨내야 될 새끼, 뭐 이렇게만 생각해서 시험 바꾸면 재수없어, 나한테만 어려워졌어 이러는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정확하게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계속 바꾸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저울 뽀개고 되게 이상한 행동인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점수가 안 올랐으면은 다른 데서 먼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지금 ETS라는 회사가 나의 영어 실력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울 뽀개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또는 아무런 발전이 없겠죠. 그렇게 해갖고는. 결국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험은 토플밖에 없는 거니까요. 만약에 정말 가정을 해서 ETS의 토플이 정말 개쓰레기 같은 시험이어서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못하고 있더라도 결국 여러분이 ETS를 원망해갖고는 발전을 못할 거 아닙니까? 저울을 때려 뽀개갖고는 발전을 못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 보죠.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기냐와 이런 이 오해들을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결국은 저울을 때려 뽀개게 되냐? 자기 합리화. 자, 보죠. 제가 이 전에도 한 1년 됐나요? 1년 됐나? 한 1년 전쯤에 찍은 강의, 자기 합리화에 대한 강의를 찍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자기의 잘못보다는 다른 곳을 블레임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결국은 그 여자애가 그 남자가 왜 또라이인지를 논리를 만들어내야지 내 마음이 편한 거죠. 결국 여러분이 헤어졌을 때 내 잘못이 되면 항상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자기 합리화라는 거,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법이 있는 거고 노력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몇몇 분들은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즉 다이어트도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운동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은 나는 매일매일 2시간씩 운동을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2시간이 30분은 샤워하고 30분은 옷 갈아입고 30분은 카톡하고 10분은 몸 풀다가 20분 트레드밀에서 뭐 러닝머신에서 걸은 건데 2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왜 2시간씩 운동을 했는데 안 빠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천천히 5분만 생각을 해봐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판단을 못하겠다면 여태까지 외웠던 단어집 다시 데이 1부터 해서 몇 개나 아는지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봐보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을 강의를 해드릴게요. 뭐냐? 강사들의 시험을 대하는 태도, 강사들의 학생을 대하는 태도인데, 이거는 당연히 저도 강사고요. 학원 원장이자 강사고, 저의 하고 싶은 일도 토플 가르쳐서 돈 벌어서 라면 끓여 먹는 거,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만 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모든 강사들이라는 게 아니고 몇몇 강사들은 문제가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 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토플이라는 시험은 저울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라고요. 미국 학교에 가서 얘가 수업을 듣는데, 책을 읽는데, 발표를 하는데, 글을 쓰는 데는 얼마나 문제가 있을까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라고요. 120점 만점으로. 자, 근데 몇몇 강사님들은 어떤 태도가 있어요? 아예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리딩 지문을 이해를 못해도 답을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영어로 자기 생각으로 글 한 문장도 못 쓰더라도 일단은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태도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태도 자체가. 진짜 영어는 미국 가서 배워라. 나는 일단 어떻게 하면은 이 시험을 요령으로 넘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 이건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3개월 후에 2개월 후에 몸무게 재고 혈압 잴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한테 몸무게 재고 혈압 재라는 거는 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고 싶어서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트레이너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설사약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극단적인 혈압약을 주는 거죠. 당연히 설사약으로 설사 쭉쭉 뺀 다음에 몸무게 낮게 나올 수 있나요? 네. 혈압약 극단적인 거 먹고 혈압 떨어뜨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일어나겠죠. 결국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죠. 왜? 결국은 몸무게 재고 혈압 재라는 뜻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건강함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결국 이 재밌는 게 결국은 그러면 몸무게 재고 혈압 재라 그랬더니 또 설사약 처먹이고 무슨 뭐 약먹이고 혈압 떨어뜨려 오는 거죠. 그랬더니 ETS가 계속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요령을 쓰는 애들도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 수를 있을까 해서 계속 바꾸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본적인 영어 실력 상승을 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요령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ETS는 그거를 방지하고 싶으니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몇몇 강사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강사님들의 학생을 대하는 태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은 진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보세요. 저는 지금이 2017년이니까 제가 저처럼 학원 강사 오래 한 사람도 많이는 없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한 거 빼도요. 2003년, 4년부터 토플 강의를 시작했고 성인 시장에 넘어와서 토플 강의를 한 건 2007년부터니까 진짜 꽤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굉장히 유명했던 토플 선생님이고 참고로 그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토플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선생님 볼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유명했던 토플 선배 강사님이 절 불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절 불렀냐면 제가 어떤 강의를 했고 학생들이 너무 그 이해를 못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막 이러다가 그 학생들이 바보는 아닐까? 막 혼자 자책하고 막 열받아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저한테 이랬어요. 너는 지금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 너는 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냐? 너 지금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 저 학생들 중에 몇 %나 유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됐다. 이거 되게 소름 돋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교무실에 강사실에 어떤 모퉁이에서 그 얘기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목표는 즉 너의 목표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달 등록이 되어야 한다. 저 학생들 내 다음 달 등록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라. 어차피 안 될 애들은 안 된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조언해 준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은 잘한다 잘한다 해주래. 아니다. 처음에는 못한다 하래. 1주는 못해. 넌 못해. 에세이 못 써. 스피킹 못해. 리딩 못 읽어. 2주차부터는 잘해. 너 늘었어. 잘해. 누구 덕이야? 내 덕이지. 누구 덕이야? 내 덕이지. 약간씩의 세뇌를 시키라 이거야. 자기 때문에 늘었다고. 그럼 얘가 시험 보러 가겠죠. 그럼 시험 보고 점수 결과 어떻게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날 찾아오게 될 거다 이거지.
선생님 이상해요. 선생님이 잘한다 그랬는데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서 다음 달 등록하게 되면은 분명히가 등록하게 될 거다.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이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돼요. 결국은 다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노력에 문제가 있거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평가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그건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고, 일단 노력을 전부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다음. 리딩 문제가 틀리는 원인과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리딩 지문을 읽어요. 쭉 읽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요. 뭐 1번 해서 문제를 A, B, C, D 풉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왜 틀리냐를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단어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죠. 리딩 지문에 영어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틀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단어를 알아도 해석을 못할 수도 있죠. 당연히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도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각각의 단어 뜻은 알지만 문장의 해석이 안 되니까 틀릴 수도 있죠. 자, 해석을 해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배경 지식이 없다라든지 또 논리 구조가 두 갈씩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해석을 다 해도 틀릴 수도 있죠. 즉, 여러분들이 토플 리딩 문제지 뒤에 해설지를 보고 단어를 다 알고 해석을 하고 해설지를 보고도 됐는데도 해설지를 보고도 문제가 왜 틀린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 자체가. 또는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죠. 천천히 풀면 문제가 다 맞는데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으로 무언가를 읽는 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 거냐? 당연히 조금씩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를 알아내는 매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전에도 강의를 살짝 해드린 부분이지만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변수를 없애놓으면 되죠. 일단은 단어와 시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매우 쉽게. 어떻게? 사전을 들고 하면 되죠. 시간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뭐 10분씩 읽고 2시간을 자든 집에서 5시간을 보던 공원에서 10시간을 하건 마음대로 하면 되죠. 만약에 사전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리딩이 다 맞는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두 개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전을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가졌는데도 틀리는 게 많이 있다 라고 하면은 해석 또는 이해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당연히 사전을 들고 했더니 거기다 맞는다라는 분들은 단어만 외우면 끝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고, 시간이 모자르는 분들, 즉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는 분들은, 자, 일단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세요. 저도 이제 상담도 하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럼 저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본인 생각에는 왜 리딩이 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간이 모자라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근데 여러분, 만약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분들은 그럼 자기도 해보면 돼. 그럼 5시간 놓고 풀어보세요. 다 맞나? 만약 여러분이 5시간, 10시간 동안 풀었는데도 다 못 맞으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잖아.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못하는 거잖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알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만약 시간이 문제라고 해보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천천히 풀면 다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지문 했더니 다 맞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리딩 지문을 끝까지 다 안 읽고 푼다고? 아니, 봐보세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책을 읽는데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상상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걸 제안하죠. 넌 시간이 모자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2문장만 읽고 나머지는 상상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살았잖아. 한국처럼 경쟁적인 사회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책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두 문장 읽고 나머지는 상상해서 나는 ETS의 비밀을 알고 있는 강사한테 배웠기 때문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당연히 여러분 이건 해결책이 하나예요. 뭐예요? 계속 읽어야죠. 다독밖에 없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지 책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와 시간이 문제인 사람들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꾸준히만 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또 여기서 냉정한 얘기 하나 해드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목표 점수가 80이잖아? 그럼 리딩 20, 뭐 1, 2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23? 그럼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시간이 문제인 건 여러분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세 지문 중에 두 지문만 맞춰도 되잖아. 아니 세 지문 중에 두 지문만 천천히 읽어서 다 마치고 마지막은 때리면 반타작은 할 거 아니야. 뭐 3분의 1은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30점 만점인데 20점 넘을 거 아니냐고. 아시겠냐고. 오케이. 자, 그리고 해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도움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문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뭐야? 배경 지식이 없다든지 논리 구조를 모르는 거잖아. 이런 분들은 만약 혼자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분들은 인강이라든지 학원에 의존해 보는 것이 또는 꼭 그렇게까지 비싼 데를 안 가더라도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컴퓨터로 글을 못 읽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2017년이고요. 종이로 일하는 시대는 금방 끝날 거예요. 뭐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이건 그냥 네가 알아서 익숙해지세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써져 있는 글을 못 읽는다고요? 일단은 내가 이건 좀 냉정하게 그런 사람이 흔치 않아. 그럼 넌 여태까지 네이버는 어떻게 쳐 읽었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잘 읽지도 안 돼 있다면 그냥 열심히 보세요. 그럼 익숙해지겠죠. 아시겠죠? 다음 봅니다. 자, 리스닝 문제가 틀리는 원인과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딩과 같은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리스닝이라는 거는요. 대본이 있고 그거를 성우가 읽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거여서 초단순하게 리스닝이라는 걸 얘기를 하자면 리스닝은 리딩을 읽은 거예요. 즉 여러분이 리스닝 문제를 풀어서 틀렸을 때의 이유는 아까 리딩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리스닝 문제 틀렸어요. 그래서 대본을 봤어. 대본을. 스크립트를 봤어요. 스크립트를 봤어. 스크립트를 보고 문제를 풀었어. 그래도 틀려. 아니 그거는 그냥 당연히 틀리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리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리딩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가면은 이 스크립트를 읽어도 틀리는 분들은 리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점수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들리지 않는다가 있죠. 무슨 말이냐. 리스닝 문제를 풀고 틀렸어요. 대본을 봤더니 정말 별말이 아니야. 그냥 너무너무 쉬운 말인데 그냥 내가 안 들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경우죠. 보통 이런 분들은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리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3이 나오는데 리스닝은 15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읽히는 거와 들리는 게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딩과 리스닝이 차라리 둘 다 15라면은 저는 이런 거 건강하다 그래요. 그냥 읽히는 만큼 들리는구나. 이런 분들은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처음에 단어 외울 때부터 발음도 좀 외우고 발음 교정, 쉐도잉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리딩, 리스닝 같이 올라갈 거니까 잘해라 이러고 이런 게 안타까운 경우 아니야.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일단은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줄여드릴게요. 자기가 대본으로 봤을 때는 쉬운 말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하나 확실하게 합시다. 듣다 보면 들리겠지라는 개소리는 없어요. 듣다 보면 영어라는 게 듣다 보면은 들릴 거다. 아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듣던 팝송 있죠. 아니 그 뭐 에미넴 노래를 여러분이 10,000번을 들어봅시다. 아니 뭐 에미넴 노래로 하지 마요. 그냥 뭐 비틀즈의 뭐 Yesterday만 듣잖아요. 아직도 Yesterday를 충분히 안 들어서 Yesterday만 들리는 것 같아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듣다 보면 들리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쉽게. 여러분, 뭐 한국말 랩 노래도요. 듣다 보면 들려? 안 들리는 가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쉐도잉이라는 걸 해야 돼요. 즉 보세요. 한국의 학원을 다니면서 귀가 뚫렸어 라는 얘기는 강사만 해요. 내 수업을 들으면 귀가 뚫릴 거야 뭐 이러죠. 또는 이제 인터넷 광고에만 있죠. 또 여러분 친구들도 그런 얘기 누가 해요? 야 내가 어디 학원을 갔더니 귀가 뚫림, 영어가 이제 들려 막 이럽니까? 근데 귀가 뚫렸다라는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누군지 아세요? 해외 경험을 한 애들이에요. 교환학생을 한 애들, 미국을 갔다 온 애들이 야 내가 6개월 있다 보니까 귀가 뚫렸어. 1년 있다 보니까 귀가 뚫렸어. 그럼 왜 외국에 간 애들은 귀가 뚫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 짚더라고. 왜 뚫린 거야? 많이 들어서? 아 그럼 한국에서도 뚫리지. 듣고만 다니면 될 거야. 섬에다 내가 하나 만들어 드리고 영어망을 들어가 살아. 아니죠. 왜 외국 간 사람들은 귀가 뚫렸다 그래? 드디어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만큼 들리는 거. 원래 언어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발견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랩 가사 안 들리는 것도 가사 펴놓고 여러분이 뭐해서 BY의 무슨 뭐 Forever를 들으면은 가사를 펴놓고 아 BY가 이렇게 읽었군 이렇게 알면서 그 다음부터 들리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안 들리는 분들은 어떤 강의를 찾아 헤맬 것이 아니고 쉐도잉을 많이 하세요. 쉐도잉의 방법은 뭐 다른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 또는 그냥 성대모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우 힘들어. 자 빨리빨리 가죠. 스피킹과 라이팅의 문제점 알아내기. 자 일단은 스피킹이라는 것은 라이팅이라는 것을 소리내서 읽은 거기 때문에 라이팅의 문제점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영어로 글을 써요. 근데 점수가 낮아요. 또는 여러분이 한글로 글을 써요. 그냥 별로 복잡하지 않게 생각해보죠. 한글로 글을 써. 근데 점수가 낮아요. 그럼 왜 낮을 수가 있냐? 영작, 즉 한글로 글을 써도 띄어쓰기, 맞춤법이 틀려서 점수가 깎일 수도 있고요. 또는 논리, 내용이 구려서 깎일 수도 있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나는 지금 문제가 영작에서 더 크게 일어나는 거냐 논리에서 더 크게 일어나는 거냐를 알아야 되는 건데 라이팅은 아주 단순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라이팅 점수가 20점보다 높지 않다, 즉 10몇 점대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여러분의 영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글을 썼을 때 문법이 틀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영작이 많이 안 틀렸을 때 20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작전을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강사들이? 템플릿을 쓰라 그러겠죠. 무조건 외워라. 외워서 이걸 때려 박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외운 템플릿이 타픽과 안 맞잖아요? ETS 바보 아닙니다. 찾아내요. 이거 얘는 타픽과 맞지 않고 외운 거 무조건 때려 박았구나. 이렇게 되면 영작이 많이 안 틀려도 영작 틀린 것처럼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보통 이렇게 두 개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점, 20점 이하라면은 영작이 너무 틀리는 거 아닌가, 또는 내가 외운 템플릿이 타픽이랑 안 맞아갖고 계속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 논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더 논리적인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자기 혼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의 도움은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스피킹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문장이 맞아야 되고 논리가 괜찮아야 거기에 발음까지 좋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스피킹이라는 것은 크게 논리력이라는 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이팅은 독립형 타픽이 사람들에게 가족과 식사하는 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안이 어느 정도의 논리력은 있어야죠. 왜냐하면 너 뭐 하고 싶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스피킹은 결국은 개인적인 걸 물어보죠. 너 지난 여름에 뭐 했니? 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니? 이거 여러분 나한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고 그게 왜 그런지는 논리적인 이유로 하는 거 없죠. 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도 스피킹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스피킹 점수가 20점보다 안 넘는다. 보통 이거 두 개인 거예요. 발음이 완전 구리던가 영작이 안 되는가, 즉 영어 기본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내가 한 내용 자체가 구려서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스피킹은 그렇게 논리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생각해 보세요. 영작과 발음이 안 좋으면은 채점자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모르겠죠. 아시겠습니까? 오랜만에 강의를 찍다 보니까 마지막에 체력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서 너무 급하게 끝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 강의 분명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될 거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거 천천히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서 공부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